3개월간의 기다림, 100번의 다짐,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그 사람의 연락. 재회의 기회를 잡았다는 기쁨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순간, 잠깐 이대로 달려가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만났는데 갑자기 답장이 안 와요. 처음 좋았는데 또 연락이 끊겼어요. 왜 다시 시작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변한 거죠? 이렇게 재회 후 단 3일 만에 다시 이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회는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렘과 불안에 휩싸여 치명적인 실수들을 저지르고 소중한 두 번째 기회를 영원히 날려버립니다. 재회가 끝이 아닙니다. 행복한 연애가 지속되게 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재회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는 러브메이커 코치 공간입니다. 오늘은 재회를 완전히 망치는 5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렵게 잡은 재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고 드디어 잡은 재회의 기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재회 초반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과거 문제 들추기입니다. 그때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가 뭐였어? 이런 질문들 정말 궁금하시죠? 하지만 이런 질문은 마치 아물기 시작한 상처를 다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렵게 용기를 내어 다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과거의 상처와 갈등을 마주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부담스럽고 불편하겠죠. 그리고 역시 만나지 말걸 이라는 후회가 들지 않을까요?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재회 초반에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재미있었던 일을 나눠보세요.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 봤어? 지난번에 추천해준 카페 가봤는데 좋더라. 같은 대화로 훨씬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는 관계가 안정화된 후 서로 충분한 신뢰가 쌓였을 때 차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다시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지나친 기대와 속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상대방과 다시 연락이 닿자마자 이런 생각하셨죠? 이제 우리 다시 사귀는 거야. 오늘 만나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재회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은 아직 여러분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 빠른 관계 진전을 원한다면 마치 첫 데이트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과 같은 부담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별을 통해 이미 한 번 깨진 신뢰는 천천히 조금씩 회복되어야 합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상대방은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현재 순간을 즐겨보는 겁니다. 오늘 만남이 참 즐거웠어.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이렇게 만나자. 같이 부담 없는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속도를 존중하고 그에 맞춰 천천히 나아가세요.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는 급하게 지을 수 없는 단단한 건물과 같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과도한 애정 표현입니다. 재회 초반에는 감정이 복받쳐 상대방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너 없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이런 감정 표현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재회 초반에 강한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은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특히 회피형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정의 홍수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 소모를 극도로 싫어하고 친밀함의 표현을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적절한 수준의 호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세요. 오늘 네 얘기 들으니까 참 재밌더라. 요즘 너 웃는 모습이 더 밝아진 것 같아. 같은 가벼운 호감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편안함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랑 있으면 정말 편해. 이렇게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다. 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에게 해주세요. 네 번째 실수는 지나친 변화 약속입니다. 이제 내가 완전히 달라질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 다시는 그런 실수 절대 안 할게. 이런 거창한 약속들, 진심이란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런 약속을 얼마나 신뢰할까요?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의 패턴과 행동을 경험해봤습니다. 갑작스러운 180도 변화를 약속하면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면 상대방은 더욱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진정한 변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화를 보여주세요. 이제 내 말은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하고 있어.
주말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균형 있는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어. 와 같은 구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창한 약속 대신 작지만 일관된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실수는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걔보다 내가 널 더 잘 챙겨줄 수 있어.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우리가 만났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비교는 상대방에게 불편함과 압박감을 줍니다. 또한 여러분의 불안감과 집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현재나 과거의 연인을 비교하는 것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여러분의 자신감 부족을 드러낼 뿐입니다. 현재의 관계에만 집중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가 정말 의미 있었어. 너의 생각을 들으니까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어. 같은 현재의 긍정적인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과의 비교 없이도 여러분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것을 자신감 있게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재회 초반에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과거 문제 들추기. 두 번째, 지나친 기대와 속도. 세 번째, 과도한 애정 표현. 네 번째, 지나친 변화 약속. 5번째, 타인과의 비교. 이 실수들을 피하고 대신 제안해드린 방법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재회는 훨씬 더 건강하고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재회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과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